오늘 메인 강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그 윈니에서 사업하시는 부산 윈니에서 사업하시는 김혜진 사장님이 저희를 위해서 리더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메인 강의를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김혜진 사장님 소개를 하려고 좀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강의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봤는데 김혜진 사장님은 29살에 백화점에서 일을 하시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림프성 종양에 걸리셨대요. 그 림프성 종양에 걸려서 원래 머리가 막 빠지고 그러셨대요. 근데 뉴스킨 제품을 만나서 진짜 본인이 그런 정말 암 같은 그런 병을 극복하시고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극복하시고 그런 제품에 대한 확신 때문에 사업을 하시고 현재 리더십까지 달성하신 정말 멋있는 사장님입니다. 저도 그 김혜진 사장님이 본 뉴스킨 제품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김혜진 사장님이 29살부터 사업하셔서 지금 37살, 올해가 소띠해잖아요. 근데 김혜진 사장님이 소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 9년 동안 사업하시면서 사장님이 느끼신 바를 저희 윈니 사장님들에게 나눠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메인 세미나를 해주신 윈닌의 SBA 리더십급 김혜진 사장님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화면 공유 들립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화면 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를 위너스 그룹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또 사회를 보시는 우리 채연 사장님, 최근에 또 세미나 하셨잖아요. 네. 정말 제 뚜껑이 열릴 정도로 진짜 비즈니스에 확신을 더하는 강의였거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사실, 나중에 강의 중에도 나오겠지만, 저에게 블로그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신 또 우리 용재 사장님도 여기 계시고, 네. 그리고 사실 진짜 저희 서울 윈닌에 역사를 만드신 리더 사장님들이 계시는 그룹이다 보니까 정말 강의 준비하면서도 많이 떨렸고, 오늘 제 강의가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는 리더 사장님들이 계시는 이 그룹에 조금이라도 참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했지만 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히 제목이 리더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늘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항상 뛰면서도 나 진짜 리더로서 이 선택이 맞는 건가? 옳은 선택인가? 그리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과연 리더의 위치에서 이 말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늘의 강의 제목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혹시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가 진짜 변화의 시기에 이 비즈니스도 정말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는 그런 순간도 아마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많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초기이신 분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지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은요. 머리가 복잡하면 머리만 쉬면 되는데 몸이 쉬게 되면 일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심각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소위 이렇게 땅굴 파고 들어간다고 하죠. 네. 사실 제가 저를 까고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한 지 이제 6년 차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아까 뭐 채연 사장님이 "강의가 많더라. 이렇게 리더 자리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을 다 한 정말 최악의 파트너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 스폰서 사장님은 전직 제가 네일샵에 근무를 할 때 네일샵 원장님이셨던 정윤성 사장님이시고요. 정윤성 사장님의 스폰서가 바로 윈닝그룹의 수장이신 신영태 최숙희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미 너무 큰 위치에서 성공을 하신 최숙희 신영태 사장님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정말 어때요? 이 좋은 점을 배우기에도 모자란데, 네.
정말 나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정윤성 사장님한테 굉장히 푸념도 많이 했거든요. "사장님, 저 오늘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미팅을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전이죠. 한참 전이니까. 그랬더니 정윤성 사장님 "몸이 어디가 안 좋냐." 어 근데 왜 여자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 제가 예민해졌나 봐요. "사장님은 여자 마음 몰라요. 저 힘드니까 오늘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내 말도 안 되는 컨디션으로 스폰서한테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이 비즈니스 초기에 강의를 듣고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강의를 몇 번 듣더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당장 뛰어 올라가서 밀착을 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 친구를 서울에서 만났을 때 친구가 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 사업 보상이 너무 궁금하니까 강의에서 듣는 것 말고 너한테 듣고 싶어. 보상을 한번 풀어봐 주겠니?"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 보상까지는 잘 몰라. 그런데 뉴스킨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이니까 "보상은 내가 쪼끔 알아보고 한번 알려주면 안 될까?" 네. 정말 보상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정말 기본이 많이 부족했던 저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긴 했어요. 그리고 투잡으로 선택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때 그 친구가 그만둔 이유는 뭐였냐면요. 제가 보상을 풀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부족한 제 모습이 아니라, 제가 사실 그때 친구한테 보여주지 못했던 제 사업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었다는 거를 사실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 이렇게 힘든 일은 늘 노출이 되어 있고요. 사실 뉴스킨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리가 복잡할 거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 뉴스킨을 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하거나 뭔가 고민이 많을 때요. 물론 스폰서님과 스폰서링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 제가 뛰니까 에너지가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스폰서님한테 영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라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쪼끔 더 뛰고, 그리고 뛰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확신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힘들다고 해서 쉬지 말자."라는 말을 일단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연 '성공해야지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해야지 성공할까요?' 라는 이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뉴스킨을 하시는 모든 이유가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아마 공통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뉴스킨 하는 이유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공하려면 '내 지금의 행복은 쪼끔 접어야 돼. 포기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진 않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하지 않은 거는 감수해야 돼.' 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에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요. 성공한다라면 무조건 행복할까요? 그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성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깨우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초기 제 파트너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요. 아이가 있다라면 아이와 함께 있는 일상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꼭 아이가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뭐 취미라든가 본인이 놓지 못하는 꼭 한 가지가 다들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주는 행복이 크다 보니까 뉴스킨을 하면서 이 힘든 것은 사실 나중에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해. 그래서 사실 뉴스킨의 힘든 것보다 난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여기에 쪼끔 더 집중할래.'라고 스스로와 타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성공이 무조건 힘들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악착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무조건 역경을 겪어야 된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공식을 지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 뉴스킨 사업 처음에 돈 되나요? 돈이 안 되나요? 처음부터? 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뉴스킨 사업 처음에 돈 안 되잖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맞아. 처음에는 돈 안 되지만 하다 보면 돈이 돼."라고 하는지, 아니면
무슨 소리 하노?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사투리가 막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해해 주세요. 네. 무슨 소리 하니? 처음부터 돈이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아니다. 처음에 돈 된다. 라고 하는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과연 맞으면 왜 맞는지 아니면 왜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자신감 있게 상대에게 해주실 수 있나요? 뉴스킨의 처음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처음의 기준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뉴스킨 사업의 매력은 또 무엇인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권리 수입의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뉴스킨 사업에 임하는지, 내가 이 사업을 알아봤을 때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가치를 알면 대가 지불이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대가 지불이라는 말 또한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대가 지불하면은 손해 본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뉴스킨 사업하면서 손해 본 것은 정말 단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누군가가 "뉴스킨 사업 처음에 돈 안 되잖아."라는 질문을 한다면 "처음부터 돈 되게 도와줄게. 내 믿고 뉴스킨 선택부터 해라. 그다음은 내가 같이 도와줄게." 라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제 마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8년 전에 어 거의 백화점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21살 때부터 백화점에 근무를 해서 8년 동안 한 브랜드에서 판매 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백화점을 쉬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림프 종양 수술을 하면서 이게 이유도 없고 병원에서는 무조건 이제 쉬어야 된다라고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21살 때부터 탈모가 와서요. 뭐 두피에 안 한 게 없어요. 메조테라피, 두피에 주사 맞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탈모 전문 한의원도 갔었고, 그리고 또 뭐 두피 관리 티켓팅, 또 국내 최초의 또 탈모 관리 센터의 티켓팅 뭐 300만 원, 500만 원 하는 건 예사였고요. 근데 또 탈모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드름도 많아 가지고 있잖아요. 여드름도 막 얼굴에 진짜 벤츠 한 대 값만큼 여드름 고치려고 쏟아붓고, 저는 진짜 이 머리죠, 머리. 여기 머리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 벌었던 돈을 전부 다 그냥 갖다 부었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이죠. 그런데 뉴스킨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는 정말 늘 좋은 화장품, 늘 좋다라고 하는 관리만 받던 저한테 갈바닉 그리고 물광 패키지를 다 구매하더라도 겨우 100만 원이 되는 가격은 너무 싸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요, 기대 없이 썼어요. 왜냐면은 나한테 네일을 알려주는 네일샵 원장님이 투잡으로 하는 일인 것 같다. 팔아 줘야 될 것 같다. 어차피 쓰는 거 한번 써 보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쓰고 나서 쪼끔씩 호전이 되기 시작하고요. 사실 저한테 인생 아이템은 유스펜이에요. 유스펜 3를 만나고 나서 제가 정말 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여드름 피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피도 마찬가지로 와, 나에게 이런 뿌리 볼륨이 살아나는 경험, 유스펜을 만났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빠지는 게 확실히 덜해졌고요. 뉴트리올이 오고 나서 완전 정점을 찍었죠. 네. 그래서 정말 제품의 확신은 내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제품을 쓸 때도 목표 설정을 하고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이거든요,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사실 백화점 그만두고 '네일 아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미술 관련된 그 디자인과가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패션 디자인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렇게 진학을 해서 사실 너무 많은 등록비와 재료비 때문에 백화점에서 그 등록비와 재료비를 벌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백화점에 들어가 보니까 와, 내 친구들은 한 달에 100만 원대 겨우 버는데 백화점에 일하는 매니저 언니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언니도 있고 건물을 산 언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도 어쨌든 돈을 버는 게 목적 아니겠나.'
그래, 친구들보다 일찍 돈을 벌자라는 생각으로 백화점에 꾸준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 진짜 돈이 무슨 소용이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다시 백화점에 들어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일 아티스트라는 직업은 제가 그래도 유년 시절부터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가 배웠던 디자인, 미술을 접목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네일 아티스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네일 아티스트를 선택을 해서 8년 전에 제가 네일 아트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인스타그램을 가입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정말 닮고 싶고 그리고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네일 아티스트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보기 위해서는 나도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제가 계정만 가입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참 그분들의 삶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제 인생의 목표였죠. 나도 저 사람처럼 진짜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네일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일 학원을 등록해서 그리고 네일샵에 취직을 하고 네일샵에 취직을 했는데 첫 월급이 60만 원이었거든요. 저는 이미 나가는 지출이 60 이상인데 60만 원이라는 월급이 주어졌을 때 아, 너무 월급이 작으니까 못하겠어라는 생각이 아니라요. '나는 돈을 60만 원 받으면서 배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사실 네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스폰서님이시지만 정윤성 사장님이 부산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아티스트이셨거든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셨기 때문에 정말 밀착해서 실력을 쌓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네일 아티스트를 선택할 때는 정말 전국 최고의 네일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네일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깐요. 제 목표가 네일샵 오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네일샵을 오픈하고 싶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오픈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만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픈했을 때 오픈하자마자 바로 현타가 왔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뭐 제가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상권에서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정말 내가 원하는 예쁜 인테리어에 그리고 원하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샵을 하나 오픈하더라도요. 오픈하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가 되잖아요. 뉴스킨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냥 대리점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이 대리점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대리점이 되는 것은 정말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저는 그냥 적당히 배운 실력이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게 고스란히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다 보니까 뭐 원하는 매출은커녕 제 꿈마저 점점점 상실이 되어 가더라고요. 처음부터 돈이 되는 네일샵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샵은 오픈할 때 일단 오픈이라는 그런 단발적인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오픈하고 나서 정말 많은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내가 뉴스킨을 처음 시작할 때 '돈이 되게끔 뉴스킨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한번 해 볼까? 하다 보면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다라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픈을 해서 진짜 많이 벌 때 200 벌었어요, 순수익으로. 네. 정말 어마어마하죠. 백화점 가만 다녔으면은 못 벌어도 300만 원 벌었을 텐데. 네. 네일샵 이렇게 내 가게를 하면서 힘든 고생은 힘든 고생대로 다 하고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제가 그런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달에 200 벌면 많이 벌던 네일샵도 진짜 뛰어난 네일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고요. 잠 안 자도 행복할 만큼 공부했고 그리고 정유성 사장님한테 욕 정말 많이 얻어먹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니처럼 이해력 떨어지는 애는 처음이다." 저희 그 정유성 사장님 계시는 네일샵에 2명이었어요, 일하는 사람이. 정유성 사장님은 원장이었고 저는 실장이었거든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둘이서 원장하고 실장 다 해먹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서로 원장님, 실장님 이렇게 하면서 저는 네일 한 지 1 년도 안 됐는데 실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 다음에는
실장이니까. 예. 근데 그렇게 "정말 이해력 느리다."라는 소리 들으면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배우고 실패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배워서 오픈했지만 사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 때도 허다했어요,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그런데 그때 제가 돈이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해서 당장 그만두거나 '네일 아티스트는 안 되는 직업이야.'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을 대하는 혹시 초기 사업자 사장님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일샵 처음에 기준이 샵을 오픈하는 거라면요. 뉴스킨 비즈니스의 처음의 기준은 나를 오픈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잖아요. 그렇게 나의 네트가 워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하나의 네트 그리고 하나하나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 오픈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찐 소통을 하는 관계냐에 따라서 이 네트의 확장이 이뤄진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확실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 2대 스폰서 사장님이 워낙 그쵸. 성공하신 두 리더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한 번씩 신영태 채숙기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필드를 열심히 뛰는 스폰서가 아니라서 미안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한 번씩 계속하세요. 한 번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을 하시는 마음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말에 숨겨진 뜻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그래서 내가 더딘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욕심인 거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이거예요. 정말 복에 겨워서 제가 요강에 똥 싸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네. 왜냐면 이 비즈니스는 필드를 뛰기 위한 뉴스킨이 아니잖아요. 뉴스킨 하는 이유가 필드를 우리가 평생 뛰기 위해서 뉴스킨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뉴스킨을 선택했는데 이미 그거를 코앞에서 보여주는 분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천운인 거예요. 결국 저희가 이 뉴스킨 안에서 뉴스킨 코리아 안에서 정말 꾸준히 성장하는 윈닝 그룹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천운인데 진짜 또 결국은 '나로부터 낸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거를 깨우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드린 질문 제가 "성공해야 행복할까요? 행복해야 성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두 분의 스폰서님께서 정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신영태 사장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조직에는 항상 새로운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스폰서 미팅을 제가 다이아몬드가 딱 되고 나서 사실 정말 제가 뉴스킬을 선택하고 제 목표는 다이아몬드였거든요. SBA라는 직급이었어요. 왜냐면 어 저를 굉장히 작게 느끼고 저라는 존재가 뉴스킨을 해서 10 년이 걸리든 20 년이 걸리든 '다이아몬드가 되면 진짜 나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라고 저를 딱 그 그릇에 갖췄던 거예요. 그래서 원하던 SBA라는 직급이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제 생각보다. 그런데 딱 되고 나니까 어때요? 저는 그 이상의 큰 그림을 그리지 않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 나름의 힘듦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영태 사장님과 미팅을 했을 때 그 커피숍에서 아직까지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요. "사장님, 사장님 파트너 진짜 사랑해?"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사장님의 성장을 위해서 사장님 팀의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이 성공의 핵심, 뉴스킨 성공의 핵심, 팀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뉴스킨 비즈니스 몇 개월도 안 됐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늘 하시는 최숙희 사장님의 말씀은요. "과정이 행복해야지 결과가 행복하기 때문에 혜진 사장 늘 감사해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어 팀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피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내가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임하는 지금의 과정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태도가 나의 성장을 만들고 나의 성장이 곧 내 비즈니스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SNS를 하면서 어때요? 참 예쁘고 멋진 사진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부스트를 들고 예쁘게 사진을 올리는데 내가 뛰는 내 모습은 정말 무거운 대문 가방을 이고 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뛰다가 정말 잠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뻗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사실 저도 초반에 내가 이렇게 데모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초대를 하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멍해지면서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마사지사도 아니고 언제까지 붓질을 하고 다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뉴리니 시절에 생각이 든다라면 요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요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저 사장님처럼 되고 싶다. 저 사장님의 능력, 저 사장님의 매출, 저 사장님의 팀 너무 부럽다.' 한없이 비교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리더는요, 항상 고민하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다른 이의 성장을 고민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자주 하는 고민이 사업의 크기로 보여지는 것을 알게 된 시기가 있었죠. 지금 사실 이 이미 성공하신 최고 직급의 EBA 사장님들이 붓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부끄러워할까요? 아니면 다른 팀의 성장을 뭔가 부러워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아마 리더 사장님들은 내 팀, 그리고 내 주변의 팀, 형제 라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냐면은 그렇다면 나부터 일단 생각부터 내가 리더로서 바뀌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정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초라해 보일 때 나를 이겨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저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뉴스킨 사업을 처음 만나고 저 또한 굉장히 뭔가 힘들고 나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저 어차피 뉴스킨 사업 평생 할 거예요." 라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이분이 오늘 당장 TR90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저는 어차피 평생 할 거기 때문에 언니의 타이밍이 왔을 때, 그리고 사업을 강의를 그렇게 듣고 나서도 "이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난 어차피 평생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다려 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정윤성 사장님, 제 네일샵 원장님을 통해서 뉴스킨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정윤성 사장님을 소개시켜 준 분이 제가 네일샵 학원에 다닐 때 그 학원 선생님이시거든요. 학원 선생님이 제가 열심히 네일을 학원에서 진짜 열심히 배우니까 그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사실 이 학원을 졸업해야지만이 샵에 취직할 수 있게끔 소개해 줄 수가 있는데 네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일단 면접을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학원을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면접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만난 분이 바로 정윤성 사장님이거든요. 어 그렇게 하고 나서 둘은 네일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 둘 다 뉴스킨 전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뉴스킨을 막 열심히 하는데 이 네일샵 학원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정말 너한테 미안해. 왜요? 내가 너를 정윤성 원장님을 소개시켜 주는 바람에 네가 뉴스킨을 하게 됐잖아. 너는 네일을 했다라면 진짜 네일을 잘할 아이인데 내가 괜히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줘서 네 앞길을 가로막은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까는 건가 진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깊게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요, 물론 진심도 있으셨겠지만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보는 그분의 시선이요, 결국 예 그러니까 고깝지 않게 보셨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거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둬라. 늦지 않았다." 이 얘기를 제가 3 개월 차에도 6 개월 차에도 1년 차에도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만나지를 말든지, 그런데 또
갈바닉은 좋아서 갈바닉 관리는 또 저한테 꾸준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이 사람한테 갈바닉 관리를 하고 제품 컨설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안 좋은 소리를 정말 듣기 싫은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분을 1년 보고 2년 보고 이렇게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펑펑 우는 일이 생겼거든요. 에이지랑 미가 런칭이 되었을 때 정말 뚜껑이 또 한 번 제가 열린 거예요. 와, 에이지랑 미 진짜 대박이다. 이거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진짜 에이지랑 미를 들쳐매고 뛰었거든요.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학원 선생님에게도 저한테는 당연히 타겟이 되었겠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학원을 그만두고 샵을 오픈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샵에 찾아가서 에이지랑 미를 열어서 저는 이제 처음 선생님이 끝까지 선생님이겠죠. 선생님, 여기에 손을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정말 정말 최고입니다. 손만 넣으면은 내 피부에 탁 컨설팅돼서 화장품이 나오고요. 이거를 쓰면은 정말 최고의 피부를 만나실 겁니다. 확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분이 정말 저를 한심스럽게 쳐다보더니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하는 건 다 좋다는 거고 이게 또 네 이거 팔려고 나한테 온 거냐고 저한테 이렇게 또 막 악담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 게 아니라 진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렇게 막 하면서 울면서 제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또 던지고 간 거죠.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는 평생 뉴스킨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왔던 기억이 들어요. 예. 그런데 제가 사실 그렇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핀업을 하고 저의 성장이 사실 있으면서 제가 SBA라는 직급이 갈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SBA라는 직급을 달성하고 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세요. "우리 집에 한번 온나?" 그리고 처음으로 그분이 본인의 집에 초대를 해 주신 거예요. 학원이나 샵이 아니라. 그리고 집에 갔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뉴스킨을 선택해서 성공할 줄 알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담을 쏟아붓더니 제가 SBA가 딱 되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나는 네가 성공할 것 같았어. 너니깐 성공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뉴스킨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 마지막까지도 너랑 뉴스킨 안 할 거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겠죠.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실 저한테 성공을 응원해 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이분이 SNS를 하지 않으시다가 본인이 샵을 이제 오픈하시면서 어때요? SNS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가 뉴스킨을 대하는 생각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이런 제 마음을 일기처럼 계속 노출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저의 진심을 알게 되신 거예요, SNS로. 그러면서 진짜 응원해 주시는 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임할 때 저처럼 네 이렇게 펑펑 우시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은요. 뭔가 힘들더라도 내가 선언하고 내가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의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나로부터 그룹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리고 그룹 안에 문화와 리더와 팀과 팀원이 있잖아요. 저는 이 작은 성공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더를 복제하겠다는 마음으로 팔로우업을 하는 사람이 팀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다고 무조건 팀이고 핀을 갖다고 리더라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리더를 복제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나는 팀원의 위치 그리고 팀원이 나를 그대로 따라해도 될 정도로 과정을 보여줄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저는 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팀을 결정짓는 건요. 리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함께 달성할 간절함을 가진 팀원이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팀이 결정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룹은 목표를 가진 리더와 함께하는 팀원이 어떤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의 문화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초기 사업 때부터 최숙희 사장님에게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대답이 3명 만나기였어요. 최숙희 사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혜진 사장 하루 3명 만나는 거 하고 있나?" 네, 이렇게 진짜 3명 만나기를 늘 얘기하셨거든요. 처음에는 3명 만나는 게 왜? 이게 왜 자꾸 이걸 얘기하시지? 라고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 3명 만나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결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지금 저희 모두가 아마 10 액션에 집중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3명 만나기가 바로 10 액션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이 10 액션이라는 건요, 저는 가게로 치면 문 여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거를 하지 않는다라면 문조차 열리지 않은 거거든요. 3명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오늘 하루의 비즈니스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행동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시고, 왜냐하면 행동을 해야지만이 부족한 사람이 점점점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스폰서가 스폰서링을 해 주더라도요, 우리가 왜 100번의 말보다 1번의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스폰서가 얘기해서 듣는 것과 내가 몸을 띄어서 내가 부딪혀서 내가 스스로 얻게 되는 그 답은 정말 그 질이 틀리거든요. 내가 몸으로 얻게 되는 거는 평생 가요. 그런데 머리로서 말로서 듣게 되는 거는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은 이 말이 좋게 들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되게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행동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캐나다 히슬러 팀밀리트 발대식에 가겠다라고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주변에도. 그런데 저의 프로스펙터, 아직까지 대리점도 되지 않은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도 갈 수 있냐고, 그 발대식에. 어떻게 하면 나도 갈 수 있냐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초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팀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라는 질문에 최소 10만 OV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럼 제가 10만 라인이 될게요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대리점도 되지 않은 분이 본인이 10만 라인이 되시겠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제가 아마 부족한 저였다면 무슨 10만 라인이고 4만 라인만 돼도 좋겠다. 아니면은 빨리 대리점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정말 아직까지도 가슴이 뭉클한 것 같아요. 이분의 이 비즈니 10만 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지. 사실 제가 이렇게 핀을 성장하면서 EVP를 달성할 때는요, 스폰서 사장님의 믿음이 정말 컸어요. 저 진짜 '저 되겠습니까? 저 할 수 있겠어요?' 계속 나를 의심할 때 저는 정유선 사장님, 그러니까 스폰서 사장님하고 같은 시기에 EVP가 되었거든요. 근데 늘 하셨던 말이 "사장님, 나는 못해도 사장님 할 수 있어. 우리 그러니까 같이 하자. 사장님 무조건 된다."라는, 내가 된다라는 믿음이 더 강했던 스폰서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BA를 도전할 때는 제가 사실 저의 첫 직장 상사였던 분이 같이 비즈니스를 합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제 파트너가 되면서 네가 나의 직장, 어떻게 보면 내가 너의 직장 상사였지만 지금은 네가 나의 직장 상사야. 나는 지금 네가 너무 멋있고 너랑 같이 진짜 이 비즈니스를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 내가 진짜 최고의 힘이 되어 줄게.'라는 그런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SBA 직급을 갈 때는 여동생이 같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가족의 사업을 문을 열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한 명의 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BR조차 되지 않은 파트너 사장님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1월부터 알아보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지금 이제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의 사업을 하시면서 투잡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될 때 이분에게 과연 가장 필요하고 내가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보았을 때 답이 SNS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윈윈 홈팀 안에 제가 이 SNS 활동방을 제가 총대를 메고 오픈을 하게 돼요. 오픈을 해서 무조건 이 방에서는 다른 활동이 아니라 SNS 활동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가운데 사진처럼 뭐 오전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이걸 한번 올리자. 그리고 이 시간부터 오후에는 이걸 올리고 저녁에는 이걸 올리자. 이거를 우리가 3일만 연속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목표로 작심 3일 챌린지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분들만 따로 오프라인으로 모아서 정말 뭐 동영상 만드는 것부터 해서 진짜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이분들에게는 높은 벽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오프라인 트레이닝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SNS 방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성과도 많이 나타났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용재 사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팀의 블로그 마케팅 강사로 와주셨는데 제가 블로그는 진짜 10년 전에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오픈만 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를 하고 싶은데 저도 똑같은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을 때 이 사장님 하시는 강의를 듣고 진짜 똑같았어요. 그냥 일단 하자. 그래 하는 것부터 하라고 하시니까 일단 해보자 라고 해서 진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와, 나 한 달도 안 됐는데 일단 연락이 온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달도 안 돼서 연락 오신 분이 저번 달에 LOI 진행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이분이 창원에 계시고 이분을 통해서 제가 지금 강원도 남해 이렇게 고객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그분이 고객 구축이 되다 보니까 저번 달에 이제 LOI를 스타트 하실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참 결국은 뭐든지 간에 일단 그 스타트 해보는 거 SNS도 뭐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테네션도 마찬가지로요. 나 10명 연락할 사람 없어요 라고 한다라면 그러면은 매일 10명 똑같은 사람이랑 하더라도 뉴스킨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가족이라도 10명 있지 않냐고. 일단 10명 소통하기를 해보는 거죠. 그 스타트를 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어떻게 보면은 간절함? 그래서 그 휘슬러 팀엘리트 발대식에서 10만 OB를 해보겠다라는 사장님이 이제 BR이 되신 거죠. 저번 달에 이제 BR이 되셨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BR이 되시고 나서 이분이 하셨던 거는 주변에 뉴스킨 사업을 똑같이 전달하신 거예요. 본인은 아직까지 대리점이 되지 않았지만 진짜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명단을 손에 딱 꼽고 그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분부터 정말 제대로 리크루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제대로 리크루팅된 분이 전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네 블럭으로 BR이 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이 최고의 기회를 그냥 블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블럭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말 빨리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에도 같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많이 하는 말을 이렇게 글로 적어봤어요. 사실 저는 뉴스킨 만나기 전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월급은 300만 원이었고 항상 300에 맞춘 현실을 살고 300만 원만큼만 꿈을 꾸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600을 벌게 된 순간 돈을 2배 더 번다고 해서 2배 더 행복한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과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뉴스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이 긍정적으로 달라지니 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가치는 태어난 김에 사는 삶이 아니라 김혜진이라는 이름이 주변에 빛이 될 수 있게 최고의 존재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물론 요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그 사람의 삶을 같이 생각해주는
그런 하루를 많이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소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말로 스폰서링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스폰서링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매일 최선을 다하고 닮고 싶은 리더를 복제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10액션으로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들 위너스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싶고 위너스와 같은 그룹을 만들고 싶으시죠? 지금 저희 이 위너스의 수장이신 이제 최기영 오세정 사장님, 이미 얻은 것을 보게 되면 그분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위너스라는 그룹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사실 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뛴다고 시스템 우선순위 하시면 안 돼요. 뛰는 것에만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뛴다고 시스템을 우선순위에 멀리 두다 보니까 진짜 많이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뛰는 이유는 나의 시스템의 확장을 위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우리의 일은 4분면의 이동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기원이다. 나는 오세정이다. 네, 이미 내가 이런 위대한 그룹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서울 윈윈의 역사를 쓰고 계신 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뉴스킨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하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역사를 꼭 뉴스킨 비즈니스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